새해의 문을 힘차게 활기차게 열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객기 참사 또 최근에는 서해오 침몰 사고까지 있어서 슬픔 또 애도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2025년이죠.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또 주변을 보듬고 같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참 어디 가서 특히 방송에서도 그렇고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것도 약간 좀 꺼려지더라고요. 네, 이게 뭐든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쵸. 시기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진행자들이 뭐 나오셨습니까? 뭐 연결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네. 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또 대신하고 있고 또 주변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고 하루아침에 진짜 날벼락이잖아요. 가족이나 네, 친지를 네. 잃었다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어떻게 겪게 될까요? 지금 이분들이 아마 아주 극도의 상실감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마비 상태를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걸 감정적인 마비 상태라고 네, 하나요? 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마주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면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분리되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이 마주하고 있는 게 현실인가 그런 현실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네, 네. 정도로 너무나 무너지는 상태.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한 유가족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네네. 잘 안 된다.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하시죠. 네,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그럴 텐데 네. 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트라우마까지 가는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참사 자체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특히 유가족들은 뭐 견디기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지인이나 친구를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이 참사 수습에 나섰던 소방관이나 경찰 그리고 공무원, 항공사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네네네. 그런 분들도 사실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마도 유가족보다 내가 지금 유가족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본인이 내색은 안 하지만 혹은 잘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희생자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렇죠. 그 외 미국에서 9.11 테러 때도 그 현장을 이제 조사하거나 수습했던 소방관들도 굉장히 많이 트라우마에 시달렸었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끔찍한 그 장면들을 많이 보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수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없고 네네. 본인한테 주어진 일이라면. 그러게요. 이게 당장의 증상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네네. 티가 안 날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뉴스를 많이 보거나 SNS에서 소식을 좀 많이 듣는 것도 간접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하게 뉴스를 계속 보시거나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이걸 진짜 간접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간접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럴 때는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세요. 관련된 뉴스를 계속 네, 찾아보시는. 계속 확인하시려고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매체나 소셜 미디어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혹시 뭐 놓친 게 있나 이런 건데 네네네. 그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직업상 기자분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연관 기사를 계속 보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쉽지 않은데요. 정보와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접하는 소식에다가 감정을 이입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기 계속 빨려 들어가거든요.
특히 그 어떤 소식을 듣고 감정적으로 많이 감정이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정이 하시죠. 더 많이 네. 빨려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사람에 네, 따라서. 네. 그 후자인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 예, 보이네요. 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간접 트라우마라고 네, 하는 거고 앞에서 소방관 이야기도 했고 뭐 항공사 직원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기자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어떤 없죠. 현장이든 투입이 돼야 하는데 네, 네, 이게 인간적인 고뇌도 있는 거죠. 네, 이 상황에서 굳이 유가족 인터뷰를 해야 하나? 네. 인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네, 네. 지면을 채워야 하고 방송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고뇌를 겪는 거죠. 거기서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정이 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참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고 또 이게 계속 우울해질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더 깊어지는 거고. 보통 이럴 때는 감정이 점점 부정적인 쪽으로 그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또 공감을 또 해야 하는 거고 공감을 안 할 수도 없는데 그 정도의 차이 이걸 어떻게 참 조율해야 될까요? 좀 이제 해결하는 방법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네. 물론 이게 빨리 있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네, 네. 또 공감도 해야 하고 애도도 표해야 하는데 그러면 일단 생존자도 있고 유가족 분들은 네.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유가족분들은 애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애도라고 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요. 네. 사실은 애도가 일반적으로 보면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심적인 충격 때문에 네.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충격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굉장히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왜 나야? 네. 왜 내 주변인데?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책임감을 묻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 이제 아주 깊은 슬픔이나 절망, 우울,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 이제 깊은 바닥. 네, 네. 거의 수년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상실감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조금씩 적응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애도의 단계를 조금 주변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고 제대로 지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네.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주변에서 좀 알아주셔야 네, 되는. 그렇죠. 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죠. 혼자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아직 현실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혹은 굉장히 상실감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네네네. 진정해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진정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진정되는 것도 지금 아니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절대로 섣부르게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네, 도움도 안 된다. 네. 그리고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충고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겪었던 힘들었던 일이랑 비교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겪었어 하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뭐 나도 지나고 보니까 괜찮다. 네, 다 잊혀지더라. 이렇게 또 맞습니다. 마음을 좀 써서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렇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예. 그분들도 분명히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건 분명한데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잘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네, 이야기를 네, 해줘도 네. 안 들린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진짜 잘 버티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게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강인하다고 막 칭찬하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런 거 자체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분들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가까운 분이시라면 그런 일상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위로, 충고, 비교 혹은 이제 그 강인함에 대한 칭찬 네. 이런 건 좀 삼가달라. 네, 특히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뭐 사랑의 아픔이나 이런 거야 뭐 그렇다 쳐도 네, 네. 이렇게 큰 참사와 관련된 거는 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럼요. 직접적으로 또 겪은 사람은 네, 네. 완전히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기보단 그냥 일단 그냥 함께 해주고 네, 맞습니다. 들어주고 그냥 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은 된다라는 네, 네. 거네요.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그 9405님이 참사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요. 지금 정부에서도 심리 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학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심리학회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은 혼자 겪어 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여러분의 심리 치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네. 뭐 저희랑 같이 이야기 좀 하시도록 하면 그분들이 쉽게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아니 그건 전문가들이 네. 그 최대한 편안하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믿으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마음이 조금 이제 진정될 시간도 조금은 필요할 때. 그럼요. 뭐 참사 직후에 바로 뭐 심리 상담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가족이나 관련된 분들한테 너 지금 힘들어 보니까 무조건 가라고 밀어붙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힘들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네, 조금씩 네.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 이런 큰 사고 터지면 네, 안전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아 비행기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네, 못할 것 같아. 네. 그런 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더 확인을 합니다. 지금 아마 항공사 정비팀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혹시 우리가 놓쳤던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정비팀에서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걱정을 너무 과도하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공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회항한다라는 네. 소식은 되게 많은데 네네. 사실 그냥 회항한다는 건 뉴스도 안 됐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마 앞으로는 그냥 회항을 하는 것도 아마 톱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동안은 그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민감하다는 얘기죠. 민감하니까. 네. 강윤희 님이 이런 사고가 날 때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도와주는 소방관, 관련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주변에서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이게 또 무기력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네네네.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힘드신 분들은 감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아하.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랑 자꾸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추모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